안녕하세요. 인권과 직업윤리 교재 96쪽에서 105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서 105페이지입니다. 4단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시간입니다. 모든 직업에는 직업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의 직업윤리의 원칙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특히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 직업정신, 공동체의식, 공정한 경쟁 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단원입니다. 직업윤리 원칙.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해주고, 요양보호사는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인권 옹호해주고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 최대 존중, 입소할 때, 퇴소할 때 또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때 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존중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이 바탕이 된 이런 인간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을 유지하면서 이 두 번째 직업윤리의식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시설장, 관리 책임자 등에게 보고를 아주 잘해야 하는데요. 자, 요양보호사 가장 최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특히 많은데요. 지시 업무를 잘 따른다던가 또 보조를 성실히 수행한다던가 업무 경과와 결과를 잘 보고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던가 하는 이런 우리가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네 번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자기 자아실현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대상자에게 서비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관리 철저. 자, 요양 서비스는 육체적인 노동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또 복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우리가 편안한 복장과 외모를 관리함으로써 대상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겠죠. 또한 업무 수행 시 항상 어떻다? 친절, 예의 바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상자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하고요. 만약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비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만약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비밀 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발설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덟 번째, 업무 관련하여 적극적 협력해야 합니다. 자, 협력해야 될 대상자는요.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 협력해야 한다. 자, 아홉 번째, 신체 언어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 보통 치매나 인지저하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학대해서는 아니 되고 다음 학대 발견을 했다. 그렇다면 항상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칙은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자, 금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11번째, 대상자의 상호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대상자와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자,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 이렇게 문제에 나온다면 틀린 것이죠. 자, 우리는 가서 일방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잘 계획해서 그 계획 하에 서로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직 이러면 얼른 찾아서 X 하셔야 하고요. 대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대등을 수직과 또 구분을 한다면 수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등한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11가지 직업윤리의 원칙, 11가지의 직업윤리 원칙에서 대등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업무의 경과 결과 이 2가지 보고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대등한 관계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번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다. 3번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번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번 학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자, 답 한번 달아보세요. 네,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자기결정권, 요 대상자 욕구에 따라 우리가 서비스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가 맞는 답변이겠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수직 아니죠? 3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족에게 알려야 되겠죠. 4번은 자,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를 종결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뭐 한다? 요양보호사는 보고. 네, 모르면 무조건 보고가 답입니다. 자,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시설 내 종교에 상관없이? 아니죠. 종교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 2번째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1번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번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한번 답해보세요. 네,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공감하며 위로한다?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을 공감까지 당황스럽겠죠?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대상자는 너무나 놀라겠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동료
말도 안 되죠. 네 번째,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자, 우연히 듣게 된 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 사유를 묻는다. 이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윤리적 태도입니다. 자, 직업 윤리를 가지고 요양보호사가 행해야 할 윤리적 태도 10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은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신뢰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직업윤리,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도 시험이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자, 그 사례로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하다고 해서 묻지도 않고 버린다던가 하는 행위가 바로 인격체로서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지저분하다의 개념은 요양보호사 입장에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된 동기를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자. 업무를 하다 보면 돌봄 현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지쳐서 나하고 맞지 않나 하는, 이 직업은 나랑 맞지 않아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초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먹고 내가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했었던 그 동기를 점검해서 또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실하고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겠죠. 즉, 약속이라든가 책임 있는 말과 행동, 언행이라든가, 그 다음 나는 항상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다 주변에 요양보호사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요양보호사의 대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된 직업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등과 상호 협조적인 태도,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시에 따른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항상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새로운 일, 새로운 상황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업무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대상자에게 항상 어떤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언어 생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크다, 아니면 말이 상냥하지 못한 반말을 자주 한다, 이런 것들은 대상자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주지 않겠죠.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안 된다고 했죠. 별도의 서비스 계약하거나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서비스를 계약한다. 별도의 서비스, 타기관과의 의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 7번째,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그래야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별표 해놨죠. 자,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뭐 하는 행위? 유도하는 행위. 자, 유도하는 행위 안 돼요. 두 번째, 본인 부담금, 재가는 15%, 요양은 시설은 20%, 요런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이런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또는 추가로 더 부담하게 한다 하는 행위 안 됩니다. 다 불법이에요. 또 물건을 팔았다, 공용 물품을 가져갔다, 일부 본인이 물건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안 쓰는 물건을 판다던가 또 시설에 어떤 기저귀든 물티슈 등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던가 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알선하거나 하는 행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요것들은 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유도, 알선, 할인, 추가 부담하는 행위, 또 물건을 팔거나 가져가는 행위, 요것은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자,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웠다. 할당된 장소 근무를 거부했다. 타인의 근무를 대신했다.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했다. 이런 것도 다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8번째, 사고. 자, 사고에는 분실했다, 파손했다, 부상을 당했다. 자, 요런 등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만약 발생했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죠? 네, 보고. 발생했다면 보고. 즉시 시설장 관리자에게 자, 사고가 났다 또는 사고 예방 발생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고합니다. 9번째,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상담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등등의 내용이 생겼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절대로 판단, 조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준다? 연계해준다.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법적 소송에 휘말릴 일도 있어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일도 있죠. 자, 어떤 것이 있어요?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자, 우리 대상자의 권리는 재가 노인의 권리, 시설 노인의 권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고요. 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자, 요 단어는 자, 여러분들이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추가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던가 새로운 일이 생겼다면 보고한다던가 이러한 정해진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정해진 원칙과 절차는 꼭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상태 변화 정확히 관찰해야 되고요. 또 세심히 관찰하고 또 정확히 거짓 없이 기록을 해 놓아야 법적인 일이 생겼을 때에 허위 기록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았다.
궁금하다,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뭐지? 라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도움을 청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요거 기출문제에 있었고요. 확실하지 않을 때 동료에게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내용, 방법이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초보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조건 뭐 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네, 나보다 한 직급 위라도 상관에게, 동료 말고 기관장, 전문가 혹은 관련자, 책임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누군가에게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이 된다 하면 역시 또 네, 보고하거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를 다 지켰다면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어떤 거가 있을까?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5페이지에 2조 29조에 의한 급여의 제한, 벌칙, 양벌 규정, 과태료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네, 67조 벌칙 조항입니다. 각 호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운영하거나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자, 이거는 기관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는 좀 관련 없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행위를 한 자. 이것도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수급자를 소개, 자, 알선 안 된다 그랬죠. 유인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해는 조장하는 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분명히 비밀을 누설했는데 개인이 그거를 문제 삼았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을 거부했다. 예, 이렇다면 이것도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자라서 전 싫어요. 전 여자라서 안 해요. 저 이런 분은 못해요. 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일에 휘말릴 일이겠죠. 그래서 항상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하여 지시를 받으면 되겠죠. 두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급여를 받게 했다. 라면 이것도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이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벌금 대상입니다. 자,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한다.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번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자, 답 바로 나오나요? 자, 다 같이 몇 번일까요? 네,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선 무조건 아니라 그랬죠? 나의 활동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3번 보호자에게 토로? 당연히 아니죠. 자, 개인적 용무를 서비스 중에 처리? 아니죠.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어요. 어떻게 하죠? 네, 전문가에게 연계해 준다 그랬죠?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신의 활동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 자, 100페이지에 윤리 문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선별하였다. 즉, 남자라서 거절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남자라서 거절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를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있다면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네,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자, 두 번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했다. 자, 이럴 때는 무조건 단호하게 라고 말했죠. 자, 대처 방법. 그래서 바로 답은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거부한다. 성적 단호. 성적인 것은 단호하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전한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자, 가족에게 알린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가족과 면담하여 알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시험 문제에 또 나오는 윤리 사례입니다.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았다. 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았다. 불법이죠? 자, 일단 불법이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대처 방법입니다. 타 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불법을 요구합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법 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제공하고 불법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의 내용입니다. 복지용구를 유인, 알선했다. 자, 유인, 알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불법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수급자 김씨가 안동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부터 복지용구 구입을 권유받았다. 조사 결과 이 센터는 유인, 알선을 통해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면 복지용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물건값의 10%를 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매하도록 어떻게 유인, 알선하여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자, 어떻게 대처한다? 복지용구를 유인, 알선. 자, 그러면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유인, 알선에 의하여 부당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원칙에 어긋남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만 한다? 네, 정보를 제공만 해주는 것입니다. 복지용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정보만 제공한다. 다음 문제 사례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했어요. 어떻게? 센터 도움으로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동료를 알게 됐어요. 상대방의 시어머니와 교차로 제공하면서 얻은 부당이익을 센터와 반반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의 신고로 들통이 났어요. 자, 부정수급을 한 것이 들통이 난 거죠. 자, 부정수급을 했다 그러면 벌금을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처 방법.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했죠. 편법으로 운영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에 의한 돌봄 보장을 위한 제도 취지가 흐려졌죠.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요양보호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된다? 네, 벌금형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윤리문제 사례. 다음은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입니다.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 강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윤리의식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겠죠. 그래도 또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 또는 다른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개인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라고 알려야겠죠. 또 뭐 아끼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보호자를 설득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거기까지 역량이 안 된다면 기관 차원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윤리 문제의 사례는 대상자가 금품을 절도한 경우입니다. 자, 근본 원인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식이 없었던 거고요. 도덕적 가치관도 없었던 거죠.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직업윤리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직업 동기를 점검하고 또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합격 강의 이해 숑숑 암기 숑숑 다음에 또 만나요.